아니 여러분,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비용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니까.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리버풀이 웨스트햄을 홈으로 불러서 5대2 또 대승을 거뒀는데요. 일단은 리버풀이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승점 3점 챙기면서 현재 실시간 승점 48점이고요. 맨유가 리버풀보다 한 경기 덜한 채로 지금 동점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앞으로 일정이 꽤 괜찮거든요. 이제 울버햄튼, 토트넘, 브라이튼, 풀럼, 에버튼, 팰리스 이런 리그 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그 9쿠반에 있는 맨유, 첼시, 빌라 3연전 전에 리버풀이 최대한 승점을 땡겨놔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일단 거의 처음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제 리버풀이 지금 공식 경기 4연승에 리그 3연승으로 돌입했습니다. 경기력은 좋지 않았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리버풀이 또 앞으로 챔스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경기 리버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저는 세트피스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세트피스가 그동안 약팀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팀이었죠. 리그에서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그런 빈도도 많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세트피스로 만들어내는 득점도 좀 적은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세트피스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겨울에 세트피스 코치 바꾸고 누구는 잘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의 덕을 좀 많이 봤거든요. 에키티케의 첫 골도 세트피스 후 혼전 상황에서 득점이 들어갔던 거고, 반다이크의 코너킥 직접 헤더, 그 다음에 또 리버풀의 세 번째 골 역시 반다이크가 머리 뒤로 떨궈준 게 결국에는 메갈리스터 쪽으로 가서 득점이 된 건데, 어쨌든 리버풀이 모든 골을 다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피스가 매우 중요한데, 리버풀도 오늘 경기는 이 세트피스를 잘 준비해왔고 잘 써먹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경기는 좀 준비한 움직임들이 세트피스에서 몇 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타겟팅이 반다이크인 건 똑같은데, 근데 이제 반다이크가 기존에는 그냥 코너킥을 좀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받았다면, 이번에는 리버풀의 키 큰 선수들을 니어포스트 쪽에 붙여놓고 헤더, 내지는 반다이크가 세 번째 득점할 때는 니어로 한 번에 움직이면서 백헤더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어쨌든 키 큰 선수를 타겟팅으로 하는 건 맞으나 그 선수들이 좀 움직이면서 여러 패턴으로 세트피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준비의 흔적이 좀 엿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리버풀이 보통 코너킥 할 때 인스윙 코너킥,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감겨 들어오는 그런 코너킥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른발은 리버풀이 꽤 많았는데 왼발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왼발이 살라라는 선수가 어쨌든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오면서 살라가 있다 보니까 또 왼발 코너킥까지 가능해진 게 또 세트피스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경기 의외로 프림퐁 복귀가 또 큰 도움이 됐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뛰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됐는데, 이제 프림퐁이 벤치에 앉으면서 라이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고메즈, 프림퐁 이렇게 해서 좀 한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소보슬라이나 커티스 존스를 우풀백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 소보슬라이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쓰면서 자기 자리에 정상적으로 맞게 플레이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보슬라이의 재능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메즈도 경기 나와서 잘 해줬고요, 비교적으로. 그 다음에 프림퐁 역시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줬다. 그리고 프림퐁은 제가 봤을 때 혼자만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뛰어갈 때. 그러니까 달리기로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냥 웬만한 선수에 비해서는 한두 발짝은 그냥 벌어지는 것 같아요.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리고 프림퐁의 또 최대 장점은 순간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0까지 줄여놨다가 100까지 올리는 그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게 짧다. 그래서 서머빌 상대로 경고 얻어낸 그런 장면들 봤을 때는 프림퐁은 약간 크랙형 풀백이라고 해야 되나? 레버쿠젠에서는 거의 윙처럼 뛰다시피 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확실히 이 프림퐁의 가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림퐁한테 우풀백 자리에서 너무 많은 빌드업을 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또 프림퐁이라는 선수 이런 식으로 내려앉은 팀한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리버풀이 경기가 완전 매끄럽게 흐르진 않았습니다. 저는 리버풀이 전반전도 어쨌든 공격을 당했지만 수비 퀄리티와 골키퍼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도 되게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어. 약간 그거는 왜 이렇게 리버풀이 어렵게 가지? 공을 뺏었는데 잡고 받았을 때 좀 누가 콜을 해줘서 야 돌아도 돼,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서 자꾸 뒤로 빼고 하면서 어렵게 나가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오늘 경기 완전히 순탄한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리버풀이 좀 후방에서 조율해줄 선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센터백 라인 말고 미드필더 라인에서 내가 공을 잡고 공을 앞으로 보낼지 옆으로 보낼지 이런 패스 방향 선택이나 내가 공을 언제 패스를 할지 이런 것들로 좀 리버풀에게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있으면 저는 리버풀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번 게임을 갔을 거라고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런 선수가 좀 없어서 아쉬웠고, 그 부분 때문에 조금은 굴곡 있게 후반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역할 해줄 선수가 리버풀에 한 2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흐라벤베르고요. 흐라벤베르가 충분히 공을 가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천천히 갈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맥칼리스터도 뭐 클롭 때 보면은 6번 자리에서도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판단력 같은 것도 폼이 좋았을 때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맥칼리스터가 또 공 잡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막 정신없이 휩쓸리지 않게 조율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리버풀이 리드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만 있다면 저는 체력을 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공 조금 안 뺏기고 그 어떤 웨스트햄의 파도를 한번 넘겨주는 게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리버풀이 체력을 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버풀이 사실 좀 되는 날이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뭐 지금 리버풀이 실력이 부족한데 뽀록으로 이겼다 이게 아니고, 그런 날 있잖아요. 좀 오늘 좀 되는데? 오늘 좀 풀리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리버풀이 그런 느낌도 좀 들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처음에 에키티케 슈팅도 사실 어느 정도 굴절이 있어서 들어간 거고, 학포의 슈팅도 사실 굴절, 그 다음에 프림퐁의 자책골 유도도 굴절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리버풀이 두드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리버풀이 그동안 저는 좀 이런 흐름을 많이 맞이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되는 날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시즌이었는데 오늘은 리버풀이 그런 혜택을 받았고, 저는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리버풀이 사실 이번 시즌은 상당히 안 풀렸거든요. 이삭도 부상당하고 우풀백 자리 연속으로 타다타닥 부상 터지고 이렇게 시즌 전체적으로 좀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보답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고생한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결국에 홈에서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정에서 계속 잘할래, 홈에서 계속 잘할래, 둘 중에 하나 고르자면 저는 홈에서 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1번, 시즌권을 사서 홈팀 팬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경기를 저는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이기면 선수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가고, 그리고 홈 경기는 비율적으로도 이제 원정은 나머지 19개 팀을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홈은 어쨌든 자기 경기장에서 19게임 하는 거잖아요. 이 홈 성적이 어쨌든 챔스 가든지 더 높이 가든지 꼭 필요한 건데, 리버풀이 그래도 최근에 막 안필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안필드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홈에서 이기면서 리버풀이 안필드에 점점 분위기를 회복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시즌 말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정 이런 것들도 리버풀이 분위기 타면 또 충분히 쉽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 얘기해 보자면 에키티케는 제가 그동안 비슷한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버풀에서 가장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스트라이커에 맞게 슈팅 가져가는 횟수가 되게 많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열려있을 때 빵빵 때린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공격수는 때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열렸을 때 안 때리고 어떻게 접어가지고 패스 가잖아요. 요즘은 다 수비가 커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렸을 때 때려라. 근데 그거를 리버풀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하고 있는 선수가 에키티케. 오늘 굴절이 됐긴 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에키티케가 득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키티케 바로바로 때리고 열리면 차고 또 오늘 골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풀어주는 것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게 공격수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시도해서 열렸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응구모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응구모아는 시간이 좀 적긴 했지만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윙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딱 응구모아 같이 플레이하는 선수가 생각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응구모아가 오늘 사이드에서 2명 상대로 드리블하는 거 보면은 이게 윙어지?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체형 자체도 저는 학포는 글쎄 윙어하기에 적합한 체형인가? 적합한 피지컬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응구모아는 딱 누가 봐도 그 윙어의 느낌이 나요. 몸의 느낌도. 그리고 이게 사이드에서 2명 풀어서 뚫고 이 느낌이 딱 그래 이게 윙어지 이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었던 선수. 그래서 응구모아는 또 출전 시간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삭 돌아오고 비르츠 돌아오고 그런 선수들 돌아왔을 때는 응구모아가 출전 시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번에 지금 나오는 FA컵이라든지 그런 데서 응구모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모르죠. 응구모아가 계속 성장하면 어떤 선수가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 지금 재능을 보여주는 선수라면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포는 아까 그거 왼발로 날린 거는 좀 충격이었어. 그거는 최소 유효 슈팅까지는 갔어야 되는데 그거 홈런 날린 건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또 골 넣었던 타이밍은 좋았어요. 사실 학포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기 시간 내내 매크로 하다가 골로 세탁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이번 골은 그래도 의미가 좀 있었던 게 리버풀이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분위기적으로. 근데 좀 웨스트햄의 파도를 커팅해줬다고 해야 되나? 그 득점 터지는 타이밍은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프림퐁 자책골 유도에도 기점이 됐고 그래서 학포가 참 애매해요. 완전 잘한다고 보기에는 사실 실제 플레이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완전 못하냐라고 보기에는 또 성과를 내니까 어쨌든 오늘 학포의 득점 저는 충분히 괜찮았다고 봤고요. 어쨌든 리버풀이 조금 더 개선할 부분들은 뒤쪽에서 풀어나갈 때 좀 빌드업 실수들이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사실 흐라벤베르 쪽으로 가다가 공 한번 끊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알리송도 킥 이상하게 하다가 한번 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은 오늘 그런 장면에서는 저는 또 운이 조금 따라주기도 했고 웨스트햄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팀한테 똑같은 실수를 하면 또 실점을 안 하리란 법이 없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키워야 될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오늘 경기 또 충분히 분위기 전환하는데 좋은 승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의 챔스권 싸움은 또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